안녕하세요. 생초짜의 와인 리뷰 생초짜입니다. 오늘은 곧 있으면 다가오는 화이트데이에 추천하는 연인과 함께 마시기 좋은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이 와인 역시 여러 대형마트의 와인 섹션이나 와인앤모 같은 대형 와인 리커샵에서 쉽게 보이고 구하기도 쉬운 와인인데요. 바로 로제 와인입니다. 베린저라는 미국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화이트 진판델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와인에 대해서 테이스팅과 아로마를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배경 지식 먼저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지식을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와인을 즐기는 데도 좋고 연인과 같이 마실 때 설명을 통해서 점수 따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베린저라는 와이너리는 미국에 있는 와이너리인데 특히 미국 와인의 수도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파밸리는 다 들어보셨을 만큼 미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라고 합니다. 설립자는 독일 마인츠에서 살던 제이콥 베린저 그리고 프레드릭 베린저 형제인데 미국 이민 물결이 일던 1868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이 와이너리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가 포도 재배에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형제는 자리를 찾던 중에 배수가 좋고 토양의 바위가 섞인 이 지역이 본인들이 살던 라인밸리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곳에 정착을 하고 또 와이너리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와이너리가 세워진 지역은 나파밸리 안에서도 중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햇볕이 강하고 따가울 수 있지만 밑에 있는 산 파벌럼안에서 불어오는 바다 해풍이 충분히 들어오는 입지에 위치해 있어서 열기에 강한 적포도 품종뿐 아니라 샤르도네와 같은 청포도 품종도 충분히 잘 자랄 수 있는 입지를 가졌습니다. 이후 1875년에 땅을 사고 1876년 처음 포도를 재배하게 되는데 이때의 양조장의 이름은 로스 에르마노스 또는 더 브라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1년 후에 베린저 빈야드라는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고 이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미국의 금주법이 폐지되고 난 뒤에 최초로 현재와 같은 와이너리 투어와 시음 프로그램을 진행한 와이너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되고 명성이 있는 와이너리지만 고급형 와인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가형 혹은 저가형까지 생산하고 있는 폭넓은 스펙트럼이 이 와이너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중 오늘 가져온 화이트 진판델 같은 경우는 이 와이너리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한 케이스 와인으로 이쁜 핑크빛의 색감과 약간 달달한 맛 때문에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로제 와인 만드는 방법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로제 와인을 처음 보셨을 때 저 와인은 화이트 와인이랑 레드 와인을 반반씩 섞어서 만들면 되겠구나 싶으시겠지만 그렇게 만드는 와인은 정말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EU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흔히 쓰는 방식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레드 와인처럼 이제 적포도를 수확을 해서 으깨서 대형 통에 넣게 되는데 이제 레드 와인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 이제 껍질을 포도 주스 안에 넣어놓는 시간을 길게 해서 색상과 탄닌을 뽑아내는 형식으로 레드 와인을 양조하게 되는데 이 로제 와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으깬 포도를 껍질과 금방 분리를 시켜서 탄닌이랑 색깔이 많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굉장히 진한 레드 와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색상과 탄닌이 굉장히 진하게 나와 있는 포도 주스에서 색상과 탄닌을 따로 뽑아내고 남은 약간 조금 더 진하지만 그렇다고 레드 와인은 아닌 상태의 와인을 추출을 해서 사용해서 만드는 게 이제 두 번째 방식의 로제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이 화이트 진판델 같은 경우는 전자의 방식인 레드 와인 만드는 방식에서 추출 시간을 짧게 가져간 후에 색상과 탄닌을 적게 뽑아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와인이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와인은 색상은 나오지만 탄닌이 거의 나오지 않아서 신선한 맛과 그리고 약간 섬세한 향의 로제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와인을 블러쉬 와인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도 품종 설명 짧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와인에 사용된 품종은 진판데리라는 품종인데, 이 진판데리라는 품종은 이탈리아의 남부지방인 풀리아 지방에서도 동일한 품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이름이 다르게 불리게 되는데 프리미티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진판데리라는 포도는 열기를 좋아해서 더운 지방에서 잘 자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적도와 가까운 이탈리아 남부지방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같은 곳에서도 이제 잘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더운 지방에서 잘 자라고 또 수확량 또한 많은 품종이다 보니까 대량 생산에 적합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대량 생산에 와인에 적합한 적포도 품종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진판델에서도 약간의 단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포도 송이 안에서의 알갱이들마다 익는 속도가 달라서 약간 수확을 했을 때 포도 송이 내에서 익힘의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조자들은 이 덜 익은 포도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포도나무 위에 매달아 놓고 모든 포도 송이가 익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포도송이가 약간 과숙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숙이 되거나 아니면 약간 좀 포도가 나무에서 오래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당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높은 당도를 유지하고 있다 보면은 양조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당분이 알코올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알코올 또한 굉장히 높아지는 와인을 양조하게 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진판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얘기지만 이 양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당분이 알코올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발효가 멈추게 되는 과정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 지방의 화이트 진판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화이트 진판델은 당분이 좀 남아 있어서 약간 스위트한 맛을 가지게 되게 됩니다. 이어서 이 진판델로 만든 화이트 진판델의 테이스팅 그리고 푸어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어링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오픈을 하고 푸어링 해보았습니다. 푸어링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따르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있어 보이려고 푸어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푸어링 하면서부터 향이 올라오는데요. 딸기 향이 제일 먼저 느껴지고 있습니다. 푸어링을 한 후에 색이랑 외관 말해보자면 연한 깊이의 핑크빛인데요. 연한 깊이가 무엇이냐 하면 와인을 기울여 보았을 때 중앙에 특정한 색이 모여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중간 깊이만 돼도 기울였을 때 주변은 옅어지지만 중앙 쪽은 뚜렷하게 동그란 색의 코어가 있거든요. 만약 깊은 깊이까지 가게 되면 주변에 연해지는 것도 없이 중앙에 있는 코어가 주변까지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을 보게 되면 중간에 뭉치는 점이 없기 때문에 연한 깊이, 그리고 색상은 직관적으로 핑크빛입니다. 그리고 향기를 보게 되면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딸기 향이 제일 두드러지게 나고 있습니다. 근데 딸기 향이 신선한 딸기의 느낌보단 약간 딸기 잼의 느낌이 나고 있어요. 그 약간 오뚜기 딸기잼 아시죠? 뷔페 가면 빵 발라 먹을 때 나오는 일회용 쭉 짜는 딸기잼, 그 향이 너무 똑같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의 복숭아 그리고 자몽 등의 뉘앙스가 나는데 다른 오크향이나 숙성된 향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과일향으로 마시기 좋은 와인입니다. 맛을 보자면 와인 뒤 라벨에는 조금 달다고 나와 있지만 그건 와이너리 기준이지 우리가 아는 당도의 이미지에서 이건 달아요. 단 와인입니다. 굳이 어렵게 세미드라이 와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우리 실생활에서는 단 와인 그리고 안 단 와인으로 구분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 와인. 탄닌은 화이트 와인에서 언급하지 않지만 로제에서는 언급해야 돼요. 왜냐하면 껍질에서 레드 와인처럼 색을 추출했으니까 색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탄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와인은 탄닌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마지막에 약간 느낄락 말락이에요.
산더는 뒤에서 치고 오는 산도가 있어서 물리지 않고 마실 수 있습니다. 무작정 달고 산도가 없으면 금방 물려서 못 먹어요. 알코올은 10도로 높지 않고 바디 또한 무겁지 않습니다. 결론으로 넘어가면 이 와인은 연인 기념일에 어울릴 만한 와인이고 와인이 익숙치 않은 초심자가 거부감 없이 마시기 좋은 와인입니다. 같이 페어링하기 좋은 음식은 약간 매운 음식과 매치해서 매운맛을 잡는 맛으로 먹어도 좋고 짭짤한 치즈와도 단짠의 맛으로 좋지만 가장 이상적인 페어링은 역시 과일 디저트와 함께하는 디저트 와인으로 페어링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상으로 화이트데이에 어울리는 연인 추천 와인 베린저 화이트 진판델 로제 와인이었습니다.